오늘은 미국 소설가 오 헨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를 읽어드립니다. 워싱턴 스퀘어의 서쪽에 있는 작은 거리는 길이 이리저리 마구 얽혀서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좁은 길들로 갈라져 있다. 이 플레이스들은 기묘한 각과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어 어떤 길은 그 길 자체가 한두 번씩 교차하기도 한다. 언젠가 한 가난한 화가가 흥미로운 상상을 하였다. 이 복잡한 길에서는 물감과 종이와 캔버스에 계산서를 든 수구머니, 길을 찾지 못해 결국은 빈손으로 되돌아가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이 색다르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에 곧 예술가들이 몰려들어서 북향의 창문과 18세기풍의 박공과 네덜란드풍의 싸구려 다락방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과 탁상용 풍로 한두 개를 들고 이곳으로 들어와 예술인의 마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땅딸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우와 존 씨는 화실을 갖고 있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수우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아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만나 예술 감각에 있어서나 꽃상추 샐러드와 작업복에 대한 취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공동으로 화실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 이 마을을 쏘다니며 그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지고 다녔다. 저편 동쪽에서 이 파괴자가 대담하게 으스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후 이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까지 어슬렁거리며 거닐고 있었다. 폐렴은 점잖은 노신사와는 달랐다. 캘리포니아의 미풍 속에서만 살아 핏기를 잃은 작고 가냘픈 어린 처녀 존 씨는 이 피 묻은 주먹에 숨결이 겹친 늙은 협작꾼의 사냥감이 되기에는 너무도 약했다. 그런데도 폐렴은 그녀를 덮친 것이다. 결국 존 씨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 누운 채 거의 꼼짝도 못하고 조그만 네덜란드식 창 너머에 있는 벽돌집의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짙은 회색 눈썹의 의사가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다. 저 처녀가 살아날 가망은 글쎄 열에 하나야. 하고 그는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주를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 가망성이라는 것도 저 처녀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씀이야. 지금처럼 스스로 장의사 쪽으로 달려갈 기분이면 처방이고 뭐고 다 바보 같은 짓이 되고 말지. 저 처녀는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결정해버렸더군.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은 없을까? 존 씨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 바보같이. 무언가 간절히 바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없을까? 이를테면 남자친구 같은 건 말이야. 남자요? 수우가 유대인의 하프 같은 소리를 냈다. 남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로군. 나는 내 힘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어.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래 행렬에 마차수를 세기 시작한다면 치료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거요. 아가씨를 잘 구슬려서 이번 겨울에 입을 외투를 걱정할 만큼 의욕을 갖게 한다면 살아날 가망성이 열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라고 약속하지. 의사가 돌아간 뒤 수우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는 화판을 들고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는 듯 휘파람을 불며 힘차게 존 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수우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휘파람을 그쳤다. 수우는 화판을 세워 잡지 소설의 사파로 쓸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문인들을 위한 잡지에 사파를 그려 화가로서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수우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가 말 품평회에 입고 나갈 멋진 승마바지와 안경을 그리는 순간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얼른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스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를 세고 있었다. 12, 11, 19, 8, 7. 수우는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는 거지? 그곳엔 그저 살풍경하고 쓸쓸한 앞마당과 저편에 벽돌집의 텅 빈 벽면이 보일 뿐이었다. 뿌리가 뒤틀리고 썩은 한 그루의 해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 중간까지 기어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떨어뜨린 탓인지 잎이 몇 남지 않은 벌거숭이 가지가 허물어져가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뭘 세는 거니? 수우가 물었다. 6 하고 존 씨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제는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나 됐거든. 세고 있으면 머리가 다 아팠는데 하지만 이젠 쉬워. 아,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남은 것은 5개뿐이야. 뭐가? 잎사귀, 담쟁이 덩굴의 잎.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질 때는 나도 가는 거야. 나는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아? 그런 바보 같은 소린 들은 적도 없어. 수우는 짐짓 화가 난 듯 투덜거렸다. 마른 담장이 잎사귀와 뇌가 낳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 그리고 넌 저 덩굴을 아주 좋아했잖아.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선생님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곧 완쾌할 가망성은 선생님 말씀대로 정확히 말한다면 10중 8구라고 하셨어. 그건 뉴욕 시내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빌딩 밑을 지나갈 때의 위험률과 같은 거야. 자, 이제 수프 좀 마셔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지. 잡지사에 팔아야 알아놓은 우리 아기에겐 포도주, 먹성 좋은 날 위해선 돼지고기를 사올 수 있잖아. 포도주는 이제 살 필요 없어. 존 씨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지네. 아니, 수프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젠 4개뿐이야.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존 씨, 수우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는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난 이 그림을 내일까지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 빛이 필요해서 그래. 커튼을 내리고 싶지만. 다른 방에서 그릴 수는 없어? 하고 존 씨는 차갑게 물었다. 난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하고 수우는 말했다. 게다가 내가 줄곧 저 쓸데없는 담쟁이 잎을 바라보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런다. 다 그리고 나면 금방 알려줘야 해. 하고 존 씨는 눈을 감고 쓰러진 조각처럼 창백하게 조용히 누워서 말했다.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난 이제 기다리기에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쳤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 꼭 저 가엾고 고달픈 나뭇잎처럼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싶어. 좀 자도록 해봐 하고 수호는 말했다. 난 배어먼 할아버지에게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배어먼 노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괴상한 모습에 머리는 숫사자 갈기 같았으며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수염 같은 굽실거리는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배어먼은 예술의 낙오자였다. 40년 동안 화피를 쥐어왔지만 예술의 여신 치맛자락조차 잡지 못했다. 언제나 걸작을 그린다고 하면서도 아직 시작해 본 적이 없다. 지난 몇 해 동안 상업용 싸구려 그림을 이따금 그린 것뿐이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채용할 능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고는 조금씩 돈을 얻어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면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린다는 말을 하곤 했다. 왜소하지만 성품이 거친 그는 누구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정없이 비웃곤 했다. 하지만 위층 화실에 있는 두 젊은 여성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수호신을 자처하고 있었다. 배어먼은 아래층의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노간주 나무로 빚은 술 냄새를 물씬 풍기며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있었는데 장차 걸작으로 남겨질 그림의 첫 획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것이었다. 수호는 노인에게 존 씨의 망상을 얘기하면서 그녀가 나뭇잎처럼 가볍고 연약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약해지면 둥둥 떠서 날아가 버리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배어먼 노인은 핏발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어이없는 망상에 큰 소리로 조소와 비난을 퍼부었다. 뭐라고? 아니 그래 다 썩은 덩굴에서 잎이 떨어진다고 저도 죽는다는 그런 얼빠진 소리가 어딨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구먼. 그리고 싫어. 나는 아가씨의 그 쓸데없는 쑥맥 같은 모델이 되기 싫다고. 어째서 아가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존 씨가 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아, 가엾은 존 씨. 존 씨는 아파서 나약해졌어요. 그리고 열 때문에 별의별 이상한 망상으로 가득 찬 걸요. 그리고 좋아요. 배어먼 할아버지, 제 모델이 되기 싫으시다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로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여자란 금방 절에서 탈이야. 누가 모델이 안 돼준다고 그랬나? 가자고. 나는 언제라도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했었지. 참, 여긴 존 씨 아가씨 같은 착한 처녀가 병들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지. 머지않아 나는 걸작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데로 옮기자. 정말이야, 그렇게 하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 보니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호는 커튼을 내리고 배어먼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몸짓을 했다. 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겁먹은 듯이 창문으로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배어먼은 낡은 푸른 웃옷을 입고는 바위 대신 엎어놓은 큰 솥 위에 걸터앉아 세상을 등진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우가 1시간쯤 자고 눈을 떠보니 존 씨는 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내려진 녹색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열어줘, 보고 싶으니까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마지못해 수호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여전히 담쟁이의 마지막 잎이 남아 있었다. 그 잎자루는 아직도 진한 초록빛이었지만 톱니 모양의 잎 가장자리는 풍상 때문에 누렇게 퇴색해 있었다. 하지만 땅 위에서 20피트쯤 되는 가지에 당당히 매달려 있었다. 저게 마지막 잎새야 하고 존 씨는 말했다. 밤중에 틀림없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동시에 나도 떨어지는 거야. 뭐라고? 수우는 지친 얼굴을 존 씨에게로 돌리면서 말했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내 생각이나 좀 해봐. 난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나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신비로운 곳으로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영혼이다. 그녀를 연결하고 있는 우정과 이 땅의 기반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죽음에 대한 망상이 점점 억세게 그녀를 휘어잡는 것 같았다. 그날도 다 지나가고 해걸음이 되었는데도 그 외로운 담쟁이 덩굴의 잎 하나는 벽 위의 줄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밤이 되더니 북풍이 다시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한편 비는 줄기차게 창문 쪽으로 들이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나지막한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두두둑 흘러 떨어졌다. 이윽고 날이 새자 존 씨는 커튼을 올리라고 졸랐다. 담쟁이 덩굴의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존 씨는 누워서 가스 스토브 위에서 닭고기 수프를 젓고 있는 수우에게 말을 건넸다. 난 나쁜 기집애였어, 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라고 저 마지막 잎새를 저 자리에 남겨둔 거야. 죽고 싶어 하다니 죄받을 일이지. 그 수프 좀 줘. 일어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있을게. 1시간 뒤 그녀는 말했다. 수, 난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우는 슬그머니 뒤따라 나왔다. 희망은 반반이야. 하고 의사는 수우에 떨고 있는 여윈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당신이 이겨요. 그럼 이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배어머니인가 하는 사람인데 화가 갔더군. 역시 폐렴이요.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당했어. 살 가망은 전혀 없지만 오늘 입원시키면 좀 편해지겠지. 이튿날 의사는 수우에게 말했다. 이제 존 씨는 위험에서 벗어났어. 당신의 승리야. 앞으로 잘 먹고 푹 쉬기만 하면 곧 회복될 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수우가 침대로 다가가 보니 존 씨는 누운 채 짙은 파란색 털실로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쇼를 만족스러운 듯이 짜고 있었다. 수우는 한쪽 팔로 베개째 그녀를 껴안았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귀여운 아가씨. 하고 수우는 말했다. 배엄한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앓으셨을 뿐인데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고통으로 몹시 힘들어하셨대.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가 그렇게 험한 날 밤에 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각등과 언제나 놓아두던 곳에서 꺼내온 사다리, 흩어진 화필, 초록과 노랑 물감을 섞은 팔레트를 발견한 거야. 존씨, 저 벽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를 보렴.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저건 배엄한 할아버지의 걸작이란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던 날 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놓으셨어.